한국의 원화 가치가 굉장히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저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단순히 강달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의 환율이 월등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수준이 만만치 않은데 세계 12위 아니에요, GDP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환율이 그야말로 아시아 최약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아르헨티나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엊그제 한미일 경제수장이 지금 환율 변동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했지요. 달러 강세 국면에서 대부분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과 한국의 지금 통화 약세가 극히 두드러지는데 올 들어서 지금 17일까지 작년 말 대비 원화 가치는 7.1, 엔화 가치는 8.7이 떨어졌어요. 자, 신흥국 통화 가운데 아르헨티나 페소가 마이너스 6.9, 한국이 여기보다 더해요. 인도네시아 루피아 마이너스 5.1, 인도 루피 마이너스 0.4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중동의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또 외국인 투자자의 투매 심리 이런 게 있고 또 유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한국만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지금 4월 17일까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서 16일까지 좀 더 최근을 기준으로 원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3.42% 하락한 걸 발표했는데 비교 가능한 41개국 중에서 통화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쭉 시계열로 보면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는데 지난 16일 한때 1,400원이 뚫히고 정부의 개입이 없었으면 아마 1,450원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도 어제 조금 내려갔다가 오늘도 한 10원 정도 올라가 지금 1,390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0원 통과했던 게 딱 3번 있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로 풀었던 통화를 걷어들이던 레고랜드 사태 때 그때 딱 3번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구두 개입하고 또 한일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하고 미국까지 불러다가 구두 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16일 사이에 마이너스 3.42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4월 달에 일본은요 마이너스 1.86이에요. 최근을 따지면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 다음에 브라질이에요. 그 외에는 마이너스 2%대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 1% 돼요. 한국하고 브라질만 3%대인데 한국이 브라질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한 미국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조만간에 없다라는 데 대한 실망, 유가 이런 것이 작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통적 요인이죠. 그런데 한국이 유독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 버린 데는 내수 악화라는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취약한 경제 사정이 원화에 유독 더 약세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PF 문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던 내용들 한국의 지금 내적인 문제가 외부적인 세계 공통으로 겪는 부분의 충격들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빼고 전 세계 경제가 꼬였다. 자, 미국만 화랑이다 하지만은 미국도 선거용 화랑이고 미국의 이 체감 경제는 최악이에요. 사상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바이든을 갖다가 리드하고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세계가 다 어렵다라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어려운 것은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유가 급등, 물가 자극으로 인한 내수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어 가는데 이거는 최근에 유가 급등 이런 물가 인플레 자극 등으로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오래 누적된 한국 경제의 지금 허약한 체질이 최근 이제 임종 단계에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 20년 병을 앓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총선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의 약세는 한국 내부의 구조적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악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정책 관료들이 신경을 곤두서고 있다는데, 자,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금이 지금 원화 약세에 기름을 부을 거다. 자, 그래서 배당금이 이제 정권사에서 배당금이 이제 주식에서 주어지고 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정권은 환율이 1370원에서 80원으로 진정됐다지만 오늘 1390원을 또 넘어서고 있어요. 자, 환율이 정부 통제를 벗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 고환율 1년에도 1300원 초중반의 고환율 1년에도 반도체를 빼면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났다. 자, 환율이 높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수출은 유리해야 되는데, 고환율이 1년간 지속됐는데도 12개월 연속으로 반도체를 빼면 무역 적자라는 거예요. 겉보기만 10개월 연속 무역 흑자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이 높아봤자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려 수입산이 가격이 높아지면서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기업들이요, 오죽하면 주 6일 임원을 근무해라. 삼성전자가 지금 앞장서서 이야기하죠. 삼성뿐만 아니라 SK그룹도 주요 수뇌부와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이 토요일에 모여 현안 논의하는 토요 사장단 회의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LG화학과 이마트는 희망퇴직받고 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위기 경영, 비상 경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25년 만에 처음일 거라고 보여요. 그만큼 지금 이 환율이나 내부의 경제 상황, 그리고 금리, 물가 등의 상황이 심상치 않고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면서 이 기업의 경영에도 치명타가 올 거다. 기업들이 외환부채니 지금 여러 가지 빚이 많잖아요. 자, 또한 빚으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금융 비용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지금 초비상이 걸렸어요. 자, 오늘 코스피가 3%쯤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80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포지수, VX 지수라는 게 오르자 코스피가 지금 완전히 폭락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 공포지수인 VIX 지수라는 게 지금 최근에 급등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어요. IMF는 한국이 GDP 대비 정부 빚이 5년 뒤에는 60%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한국의 물가 상승이 모든 분야의 선거가 끝나니까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들, 식당의 물건,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김 가격도 20%까지 뛰었고, 심지어 이제 카카오도 작황부진으로 지금 폭등해서 초콜릿이 12% 인상되고, 커피도 최근에 막 인상이 되고 있어. 커피 가격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 물가 상승 국면에서 이 한국 경제의 위기 징조가 그대로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진짜 위험합니다.